프리즘 벡터의 성분이라고 해서 자, 프리즘 벡터의 성분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서론 부분에서 얘기를 할 때 프리즘 벡터라고 하는 것은 벡터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기하고 방향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방향, 어디까지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느냐를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좌표계의 관점에서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즉 우리가 x, y 평면이라면 x, y를 구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성분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죠? 2차원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x하고 y, 우리가 3차원 우리 수학에서 배웠었던 x, y, z 3차원 그래프 있잖아요. 그런 거는 x, y, z. 우리 실제로 그 공간 내부에서는 예를 들어 빔 프로젝트가 저쪽에 있으면 공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공간에 있으면 제가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z축으로 얼마 위치에라고 하는 게 바로 성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저 빔 프로젝트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벡터에 대한 개념이고, 그죠? 내가 저쪽 방향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벡터에 대한 개념이고, 저 물체가 존재하고 있는 위치가 바로 성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거를 우리가 안경광학에 적용을 해보면 렌즈라든지 아니면 렌즈를 통과한 빛이 어느 쪽으로 갈 건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플러스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분명히 광축으로 그 빛이 무조건 꺾이죠. 그죠? 우리 플러스 렌즈를 생각을 해보면 항상 광축으로 이렇게, 즉 렌즈의 겉에서 보면 렌즈의 중앙으로 이동을 하고 그 광선을 굴절해서,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렌즈, 우리가 우리 여러분들 다 거의 대부분 근시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근시는 교정을 할 때 마이너스 렌즈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렌즈는 분명히 오목 렌즈라고 하고 그 빛이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렌즈의 가장자리로 이렇게 굴절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굴절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바로 프리즘 벡터이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 크기로. 근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성분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렌즈를 통과한 빛이 어디 쪽으로 갈지가 궁금하잖아요. 그죠? 자, 그 렌즈를 통과한 빛은 분명히 망막의 중심 Y에 도달할 것입니다. 자, 실제로 그 각막에서부터 망막 후구까지, 즉 중심화까지가 그 거리가 얼마 정도 되죠? 24mm 정도 됩니다. 그렇죠? 24mm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코바치메오에서 안경을 착용을 했을 때 우리가 정점 거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측 정점 거리라고 해서 각막에서부터 또 렌즈 뒷면까지, 즉 렌즈를 통과했을 때, 교정용 렌즈를 빛이 통과하고 이 마이너스 렌즈이기 때문에 빛이 퍼져서 그 퍼지는 빛이 각막으로 들어가서, 각막은 또 볼록 렌즈죠. 그리고 수정체도 볼록 렌즈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퍼지던 빛이 다시 모아진다는 것이죠. 퍼지던 빛이 다시 모아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즉 각막에서부터 또 그 렌즈 뒷면까지 거리가 우리 정해져 있죠. 우리 쿨스트란드 모형 안에서 아마 여러분들 그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피팅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작업들은 상측 정점 굴절력을 맞춰주는 것이죠. 즉 각막에서부터 렌즈 뒷면까지가 약 14mm 정도 되지요. 그죠? 약 그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렌즈를 통과해서 그 중심화까지, 망막의 중심화까지 거리는 14 플러스 24인 38 정도 되겠죠. 38mm, 즉 밖에서부터 렌즈로 들어온 빛이 그 38mm 뒤에 가서 망막에 정확하게 맺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망막의, 즉 38mm 뒤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성분이라는 거지. 뒤에 어떤 위치에 상이 맺힐 것이냐를 분석을 하는 것. 이 바로 벡터의 프리즘 벡터의 성분이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를 한 것처럼, 자, 여러분 그림을 좀 따라 그려주세요. 자, 이건 이미 우리가 평면에서 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게 망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망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실제로 이 부분은 여기가 이 부분이 OC라는 것이 OC, 광학중심점입니다. 광학중심점.
자, 광학 중심점은 우리 동공 있지요. 동공의 중심이 광학 중심점입니다. 즉 또는 렌즈의 중앙점. 우리 인점 찍는 데 있죠. 우리 조제가공할 때 인점을 찍는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인점을 찍는 곳이 바로 광학 중심점이지. 자, 광학 중심점을 분명히 위치에서 렌즈가 굴절해서 요거는 망막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망막에 상이 맺혔어. 여기에다가 맺혔습니다. 아이쿠. 이게 바로 O야. O. 이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옆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각막을 지나서 망막까지 왔을 때 이렇게 되겠죠. 요게 또는 렌즈를 이렇게 그렸을 때 요게 OC가 되겠지. OC가 되겠지요. 그죠? 요것도 OC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동공의 중심이기 때문에. 자, 이 지점이 이 렌즈를 안 지났을 때 이 지점이 바로 요 O입니다. O. 그지? 광축의 성질이 뭔가요? 빛이 굴절하거나 반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광축의 이거죠. 이게 바로 O가 되겠지. 자, 굴절을 해서 임의의 위치에 이렇게 굴절을 할 것이라는 얘기죠. 즉 어디서부터 들어온 놈들은 여기서부터 어디 정도 떨어진 곳이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될 것이다. 그지? 그래서 굴절을 시작해서 이 광축에서부터 이렇게 어느 만큼 떨어져 있는 곳까지 위치를 O'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X 방향, 이거는 그 망막을 정면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요거는 Y 방향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요 위치에서부터, 이 위치에서부터 이까지가 바로 실제로 이게 임의의 위치니까, 그렇죠? 임의의 위치야. 임의의 위치에서부터 굴절이 되는 곳까지를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죠? 이게 바로 여기 OC지. 여기 OC이고 임의의 위치가 바로 여기가 바로 O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죠? O라고 생각을 해 보면 O에서부터 어떻게 굴절해서 이렇게 상이 맺히게 될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정면에서 보았을 때를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이건 원래 빛이 들어오는 곳을 O라고 표현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굴절을 분명히 렌즈를 만났기 때문에 굴절을 분명히 할 것이고 굴절해서 망막의 어느 위치에 딱 상이 맺히겠지. 그까지를 O'이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이게 물론 3차원적으로 이렇게 꺾여서 가겠죠. 꺾여서 가겠지만 그거를 평면으로 표시한 거죠. 그래서 이 굴절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처음에 그 개념을 잡았었던 P 벡터, 즉 프리즘 벡터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리즘 벡터는 센티미터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현을 할 때 이걸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를 결정을 해줘야 되겠지. X축에서부터 향하면 이걸 이제 그 프리즘 벡터까지 실제로 굴절 이거 3차원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렇게 표시되겠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표시되겠죠. 옆에서 여기서 하면 옆에서는 이렇게 표시되겠지만 꺾이겠지만 정면에서 보게 되면 요거를 정면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이러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지. 자, 그리고 이거는 X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꺾였느냐라고 하는 거를 표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파이라고 이렇게 각도를 임의로 정해 보겠습니다. 파이. 자, 혹시 여러분들 요거 있지? 자, 요거는 어떻게 읽냐면 자, 파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파이. 이렇게 쓰거나 또는 이런 표현도 이렇게 씁니다. 그죠? 파이라고 이렇게 읽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파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성분으로 우리가 여기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성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프리즘 벡터 얼만큼 꺾였는지를 나타내는 이 프리즘 벡터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꺾이고 Y축 방향으로는 얼만큼 꺾였더니 요 위치에 갔다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P 벡터인데 X에 대한 성분 X축으로 이만큼 꺾여서 갔다. 그리고 이쪽은 여기서부터까지는 PY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Y축으로 이만큼 꺾였고 X축에서 파이만큼 떨어진 각도로 이동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프리즘 벡터를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다.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다 정리 한번 해보면 O라고 하는 것은 입사점이 되겠습니다. 입사점. 이거는 임의의 방향에서, 즉 여기서 임의 렌즈에 대해서, 그죠? 렌즈에 대해서 OC 광학 중심점 말고 광학 중심점인 경우에 대해서는 계속 광학 중심점 위치로 이동을 할 테지만 임의의 위치에 있는 곳에서는 분명히 꺾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꺾이게 될 때를 O라고 하고요. 입사점이 그러니까 성분이 변하기 전을 O라고 하고, 성분이 변해서 망막의 위치에 어느 위치에 상이 딱 맺혔다라고 하는 것을 O'이라고 한다. 즉 O'이라고 하는 것은 1m, 우리가 프리즘 벡터의 정의가 1 프리즘 디옵터라고 하는 게 정의가 1m 뒤의 그 변화된 값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m 후방에서 스크린상의 통과점. 이 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망막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망막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자, 망막의 스크린상의 통과점. 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 P라고 하는 것은 P 센티미터라고 하는 것은 전면에서 본 꺾인 수직거리 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여기서부터 원점에서 이 렌즈의 중앙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 거기에서부터 분명히 굴절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죠? 이 부분을, 자, 이 부분을 평면으로 나타내어 보면, 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꺾여서 우리 망막상의 어느 위치에 딱 도달되었을 때 그까지의 수직 거리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이거를 우리가 성분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지. 자, 성분을 표시하는데, 우리가, 이거는 우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좌표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극좌표계라고 하는데, 극좌표,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 O'의 위치를 극좌표형으로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자, 극좌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우리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할 때 다 배웠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그 피타고라스 정리한 거 있지요. 피타고라스 정리라 보면 피타고라스가 아니라 그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를 배울 때 우리 직각삼각형을 그리잖아요. 직각삼각형을 그리는 이유가 바로 극좌표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도를 볼 때 높은 산이라든지 바다 깊은 바닷속까지 다 평면을 표시하잖아요. 그죠? 자, 그 원리가 바로 즉 위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구를 위에서 보게 되면 그냥 평면상에 우리가 지구는 구형이지만 평면을 이렇게 보면 원이잖아요. 원. 그죠? 원으로만 보이잖아요. 그 안에다가 뭐 높이도 있고 깊이도 있을 것이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입체적인 거를 평면에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게 바로 극좌표형이라는 거지. 이 극좌표형은 어떤 개념이냐? 우리 내비게이션 있죠. 내비게이션에 보면 그 지도 있잖아요. 지도가 바로 극좌표형이라는 것이지. 즉 우리 인공위성에서 저 차의 움직임을 이렇게 쭉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그냥 평면에서 엄청 멀리 떨어지는 점으로 보일 거잖아요. 자동차가 점으로 보여요. 점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막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걸 추적을 하는 게 GPS잖아요. 야, 그거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거는 각도가 어느 정도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게 바로 극좌표형입니다. 그래서 이 극좌표계형은 크기가 우리가 말했던 프리즘 벡터이고요. 프리즘 양, 그죠? 몇 프리즘 디옵터인 프리즘 양이고, 방향은 우리 베이스 방향이다. 베이스 방향은 우리 도로 얘기를 하죠. 그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요. 자,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좀 이해하기 어렵을 수도 있겠지만, 좀 사용을 하다 보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익숙한 카테시안 코디네이터를 봅시다. 자,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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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각좌표계야. 자, 이거는 직각좌표계야. 자, 이거는 직각좌표계야.
자, 직각 좌표계는 우리가 X, Y, Z라고 표시하는 거 있죠. 우리가 늘 수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했었던 거. 그게 바로 직각 좌표계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위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극좌표계형은 프리즘 양, 즉 요 P라고 하는 프리즘 양에다가 베이스 방향은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 0도에서부터 90도, 180도, 우리 타보 방향각에서 0도, 90도, 180도, 270도라고 하는 것처럼 요거에 대한 각도만 설정을 해주면 요 크기가 이 정도고 각도가 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XY 좌표계에 우리 익숙해져 있는 직각 좌표계, 이걸 데카르트 좌표계라고도 하지요. 자, 이거를 갖고 똑같이 저 O'의 위치를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요거는 당연히 X, Y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P 벡터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P의 X 성분이 있을 것이고 P의 Y 성분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벡터 할 때, 그죠? 분명 요 P 벡터라고 하는 것은 X 성분으로 얼마, Y 성분으로 얼마가 가게 되면 O'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 이거는 자, 삼각함수의 정의를 한번 봅시다. PY는 뭐가 되나요? PY는 결국 요거지. PY는 요거기 때문에 요거는 분명히 sin phi라고 하는 것은 P분의 PY가 될 테니까. 그쵸? 그러면 P 코사인 파이가 될 것이고요. Y는 P 사인 파이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으니까 조금 이해가 좀 덜 될 수도 있으니까 요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우리 안경광학에 적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저거를 이렇게 확대해 보면 요거 P 요 크기를 PX, 이거는 PY, 요게 O 플라인, 요게 P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요게 뭐 phi. 그쵸? 그러면 여기서는 그 PX라고 하는 것은 자 sin phi라고 하는 것을 봅시다. sin phi는 P분의 PY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PY라고 하는 것은 P sin phi. 그죠? 이게 바로 요거야. 맞죠? 그치? 자, 그리고 코사인 파이를 해보면 바로 P분의 PX잖아요. 그죠? 우리 직각삼각형에서. 그죠? 자, 이렇게 코사인 파이라고 하는 것은 P분의 PX가 될 것이다. 는 것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X라고 하는 것은 P 코사인 파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쵸? 처음이니까 이렇게 써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한 내용은 분명히 요 O'에 대해서 직각 삼각형에 대해서 프리즘 요게 되는 거지. 베이스 도가 이렇게 되겠죠. O'이라고 하는 것은 극좌표계에서 표현은 프리즘 양하고 베이스의 방향 요 두 개를 갖고 O'을 설명할 수 있고요. 또 우리한테 익숙한 직각 좌표계에서는 X하고 Y에 대한 성분으로 나타내보면 저 O'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X 성분이 P 코사인 파이, 그다음에 Y 성분은 P 사인 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극좌표계를 사용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직각 좌표계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경사로서 어떤 아까 앞서도 얘기했었던 처방을 할 때는 주로 요 처방을 값을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처방전 쓰는 거 있죠. 우리 S 마이너스 0.75 디옵터 콤비네이션 C 마이너스 0.75 디옵터에다가 각도가 몇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게 바로 이러한 형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디옵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프리즘 양이니까 굴절된 정도니까 프리즘 양이 될 것이고, 그리고 C 렌즈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결정축을 말하죠. 그죠? 그래서 그걸 베이스 방향으로 써주는 것이고, 처방전에는 주로 이 내용을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사시사이라든지 프리즘 처방을 할 때 몇 프리즘 디옵터의 베이스 각도는 몇 도, 이렇게 처방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거예요. 자,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조금 더 수학적으로,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익숙한 그런 표현이 바로 직각 좌표계니까,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우리가 익숙하니까 그냥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 안경사가 되었을 때 처방을 이렇게 해줄 때, 그죠? 처방을 해줄 때 표시하는 처방전에 쓰는 그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는